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조건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지역은요. 무주택자,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오래간만에 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정부 여당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의해서 오늘 무주택자, 청년층, 신혼부부들을 위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시행할 곳에 대한 6개 지역을 선정 발표하였죠. 그 6개 지역은요,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인데요. 우선 돈 되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러한 사업이 왜 돈벼락인지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본다면요,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 참, 집이 없다, 집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 좀 심하죠. 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특히 뭐 정신적인 고통, 뭐 예를 든다면 뭐 집이 있네 없네, 어디 아파트에 사네 안 사네 등등 집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좀 차치하고 집에 대한 경제적인 고통을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세금, 월세금 상승에 대한 고통,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자고 일어나니까 뭐 전세금이 뭐 1억, 2억이 올랐다. 그렇죠. 또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전세 금액이 몇 천만 원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거죠. 또 이러한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뭐 부득이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것 또한 경제적인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내가 이 집에 전세나 월세를 거주를 하는데 혹시라도 집주인이 망한다면, 중요한 거는 내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할 입장이야. 경매당해서. 그러면 이 또한 얼마나 고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전세금이란 거는 전 재산 아닙니까? 일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게 됐다.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런 고통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치솟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허탈감이죠. 그래요. 얼마나 허탈해요. 집값은 저렇게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자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뭐 속상하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그리고 허탈감이죠. 왜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결정적으로 2년 전 가격, 4년 전 가격에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그러한 허탈감과 분노, 또한 이러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요, 뭐 돈을 벌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이제 뭐 갓 입사를 했는데 전세금 이 정도로, 집값 이 정도 상승했어. 또한 돈을 모으기도 전에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돈을 좀 목돈을 모으기도 이전에 벌써 집값이 이 정도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다는 거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요, 지난 5월 27일 발표를 했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공급 대책 부분 추가 대책으로 본다면 시범 사업 부지 확보,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시범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 내지 20%로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를 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 차익을 사업 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을 말한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좀 복잡하죠? 그래요. 이렇게 제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까? 또한, 뭐, 시세 차익을 사업 시행자와 어떻게 공유를 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먼저, 생애 최초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은요, 집값의 10%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현재 나에게 있는 현금 10%만 일단 부담을 하고 집 계약을 하면 누구나 집 계약을 근거로 하여 담보대출을 50% 내지 60% 받고
그래도 부족한 돈. 그렇죠. 왜냐하면 내 돈 10%에 담보대출, LTV가 됐든 DTI가 됐든 60% 받으면 70%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 약 30% 정도의 집값은 사업 시행자가 30%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10년 전 가격으로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 차익은 사업 시행자와 투자한 지분대로 나눠 가진다는 것이죠. 즉 내가 10%의 현금과 60%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거주자는 70%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30%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샀는데 10년 뒤에 시세 차익이 1억이다 할 경우 7천만 원은 거주자가 가져가는 거고 3천만 원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시세 차익도 투자금 대비해서 이처럼 사이좋게 나눠 가져가는 이런 제도라는 거죠. 물론 또 그래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문제가 많네 적네, 이자가 부담이 되네 안 되네, 10년 동안 관리가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제도만 나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엮여서 합니까? 그렇죠? 아무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 분석하고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시는 훌륭한 말씀들인 것 같고요. 간단히 제가 보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받으세요. 그냥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째, 이러한 사업은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는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고요. 벌써 시행지역 6군데 선정됐고요. 공급 규모도 1785가구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말까지 시행 사업자를 구하고 내년 초에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의한 분양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사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10%에 거주할 수 있는 집. 야, 이건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돈 현금 10%만 있어도, 그렇죠?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는 거죠. 10%의 가격에 입주할 집. 이 세상에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라도 이자가 부담된다고요? 에이, 그러면 현재 월세는 부담이 안 되시나요? 그리고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부담 안 되시나요? 그러한 부분도 이자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월세 낸다 생각하시고 전세 이자 납부한다 생각하신다면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내 집에 납부하는 이자는 그다지 비싸거나 많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거는 국가가 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도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실전에서 중요한 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집을 10년 전 가격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거, 요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10년 뒤에는 이 집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니 내년도에 누구나 집 분양을 한다면 무조건 무주택자분들은 달려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누구나 집 5.0 프로젝트 시범 사업지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이라는 겁니다. 이 6개 도시를 딱 놓고 보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부분, 생각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그것은 바로 멀다라는 거예요. 멀어. 멀어. 강남에서 멀어. 서울에서 멀다라는 이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비싼 땅값의 서울에서는 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하니 서울에서 다소 벗어난 도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이라는 이 6개 도시 중에서 가장 강남과 가까운 도시는 어딜까요? 요게 핵심이겠죠. 네, 맞아요. 바로 의왕시가 되겠죠. 그러니 이런 혜택을 보실 무주택자 분들은 의왕시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지역이 가장 돈 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의 가격,
그렇죠. 10년 후에 가격을 놓고 본다면 요 지역 의왕시가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떠냐? 나머지 지역도 훌륭해. 훌륭하죠. 왜? 일단은 10%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 훌륭해. 다만 이 나머지 지역은 정말 강남에서 서울에서 멀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나마 10년 뒤 시세 차익을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이 오를 곳은 역시 의왕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무주택자 여러분, 청년층 여러분, 신혼부부 여러분, 누구나 집 프로젝트 이건 위치를 떠나서 가능하시다면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무주택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 이 소식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분양을 받든 받지 못하든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 이런 것도 재테크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 10년 뒤에도 요 얘기를 하겠죠. 10년 전에 제가 이런 방송을 했는데 역시 이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다. 역시 나머지 지역이라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 또한 부동산 재테크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10년 뒤에는 직접적 경험과 간접적 경험, 투자적 경험을 다 느끼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